상사 바위의 유래. 예, 억새야! 안방에서 머슴 억새를 부르는 소리가 뒷마당에 자리 잡은 별당에까지 들려왔다. 복녀는 신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나자 문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미리 뚫어져 있는 구멍에 초롱초롱 샛별처럼 빛나는 눈을 갖다 댔다. 문구멍을 통해서 마당을 오고 가는 억새의 모습이 알알이 내다 보였다. 어머나, 저 떡 벌어진 가슴팍, 늠름한 체격, 부리부리한 눈동자, 비록 머슴살이를 할망정 준수하고 듬직하게 생긴 모습은 마치 기공자와도 같아. 어머니에게 가려고 부지런히 몸단장을 하는 억새 모습은 복녀의 마음속에 이러한 찬사를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만치 억새의 모습은 귀골풍이었고 늠름한 사나이로서의 풍채를 지니고 있었다. 억새, 억새. 가만히 입안에서 내꺼려보는 억새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정다워지는 이름이었다. 어머니가 억새라고 지어붙인 이름이 제법 격에 맞는다고 복녀는 생각했다. 복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곱게 다듬어 올린 머리와 엷게 분단장을 한 얼굴이 복사꽃처럼 피어올랐고 또한 반회장 저고리에 시원스런 갑사 치마가 나는 것만 같이 가볍게 보였다. 복녀는 문을 열고 조용히 퇴또를 딛고 밖으로 나섰다. 밖으로 나선 사람의 기척을 깨닫고는 본주스럽게 세수를 하던 억새가 놀란 듯 옷을 주섬주섬 주워입는 것이었다. 복녀는 새침한 표정으로 억새의 곁을 스치기라도 할 듯 가깝게 지나쳐갔다. 지분 냄새가 억새의 코를 못 견디게 자극하면서 풍겨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실속 없는 냄새였고 감히 넘겨다볼 수 없는 실로 범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억새는 준수하게 생긴 반면 스스로의 처신도 어디까지나 말끔하고 깨끗했다. 머슴살이를 하는 자신과 이 부잣집 김정승의 딸 복녀와는 도저히 엉킬 수 없는 담이 가로놓여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억새는 마음 깊숙이 다짐하고 있었다.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으며 억새는 머리를 쓱쓱 손가락으로 긁고는 헛기침을 하면서 앞마당으로 기침을 하면서 다가갔다. 그때였다. 갑사치마를 조용히 끌면서 복녀가 또다시 억새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닌가? 스쳐가는 복녀의 눈에는 잔잔하고 싸늘한 미소가 담뿍 담겨져 있었다. 웃음을 보는 억새의 마음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그러한 느낌이었다. 어쩌자고 나에게 웃음을 보여주는 것일까? 억새는 복녀가 자기에게 보내는 웃음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으나 이날따라 마음이 이상스럽게 뒤설레이는 것이었다.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나는 머슴놈이 아니냐. 마음씨 착하고 어진 억새는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면서 조용히 주인 마님의 분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눈앞에는 조금 전 자기 곁을 스쳐가면서 잔잔한 눈웃음을 주던 복녀의 탐스러운 얼굴이 아련히 맴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김정승은 말만 정승이었지 이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 단양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었다. 김정승에게는 다만 무남동녀 복녀가 있을 뿐이었다. 자식 얻기를 수없이 애를 썼고 유명한 산수를 찾아다니면서 공들여 지성을 들였으나 끝내 아들은 얻지 못하고 나이 60을 넘었던 것이었다. 복녀도 김정승의 나이 거의 50 가까워 얻은 귀중한 딸이었다. 그러니 김정승 내외에게는 복녀의 존재는 다시 없는 것이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을 오직 복녀 하나에게만 의지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 복녀는 김정승 내외에게는 금이야 오기야 하고 길러낸 귀염둥이 중에서도 귀염둥이였다. 귀염둥이 복녀의 미색이 또한 절색인지라 나이가 성숙해지자 이곳저곳에서 혼담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김정승 내외는 이 많은 혼담 중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 김정승의 가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할 아들 겸한 대릴사유가 필요했던 것이다. 영감, 정말 우리들 욕심만 차리다간 좋은 혼처 다 놓치겠소. 글쎄, 좀 기다려 봅시다. 적당한 배필이 나타날지 누가 합니까? 김정승 내외는 끝내 어떤 결정을 짓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었다. 그러던 중 단양 땅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적당한 혼초가 나타났다. 집안도 양반이고 당사자도 착실한 편이며 둘째 아들인 고로 대릴사유를 해도 좋을 그런 자리였다. 김정승은 대릴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조건 하나로 쾌히 승낙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집안의 일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복료는 그저 즐겁기만 했다. 미남 머슴 억수에게 향하는 연정을 불태울 뿐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 불타는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복료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가슴 벅차게 끓어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마음과 몸이 안달이 날 대로 나 있는 복료는 그저 마당을 이리저리 누비면서 일을 하고 있는 억새의 동정에만 열심히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 윤씨가 복료를 조용히 불러 앉히는 것이었다. 그래, 덥지 않니? 어머님도 언제부터 그렇게 알뜰히 걱정해 주셨습니까? 아따, 너도 이제 능청스럽게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나이가 몇 살인데요? 안다 알아. 그렇지 않아도 그 일 때문에 널 부른 거다. 그 일 때문이라니요? 아따, 너의 혼사 문제다. 혼사요? 그럼 아주 안성맞춤이기에 오늘 너의 아버지가 정해버렸다. 순간 복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뒤흔들리는 것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답답함이 마음 가득히 넘쳐오르는 것이었다. 그렇게 알고 너도 열심히 성혼 준비를 해야만 한다. 쓸데없는 잡념은 버리고 알겠느냐? 복녀는 어떻게 제 방으로 돌아왔는지 도무지 생각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 문고리를 잡고 그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흐르는 눈물은 고운 갑사 저고리에 얼룩을 지웠고 나중에는 엉엉 소리까지 내며 슬피 울었다. 결혼을 하다니. 그럼 난 내가 좋아하는 억새와는. 억새의 부리부리하게 시원스러운 눈동자가 복녀의 눈앞에 어리는 것이었다. 아씨! 분명히 문 밖에서 복녀를 찾는 남자 음성이 들려왔다. 복녀는 후딱 정신이 드는 것이었다. 아씨! 억새는 문 밖에서 또 한 번 불렀다. 소리 없이 우는 복녀가 틀림없이 머리가 몹시 괴롭거나 아프기 때문이라고 믿은 억새는 얼마를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서 아씨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아씨의 이름을 부르는 억새의 마음도 초조했다. 이러한 제꼴을 마님이나 정승 영감에게 들키는 날이면 살아남을 가망이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씨! 누구? 복녀는 퉁퉁 부은 눈을 부비면서 장지문을 삐죽이 열었다. 아니, 어쩐 일로? 행여나 아씨가 어디가 몹시 불편하지 않나 해서. 아니야, 아무것도. 그렇다면 아씨는 왜 우시는 겁니까? 그건 저 마음이 좀 괴로우니.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억새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복녀는 열심히 억새의 다정스럽고 탐스러운 모습을 훑어내리고 있었다. 억새. 네? 내 방에 좀 들어올래? 그건 아니됩니다. 만약 마님이 보시는 날이면. 괜찮아. 그건 어서 좀 들어와. 그렇지만. 괜찮대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씨. 억새는 조용히 허리를 굽히면서 저쪽으로 스름스름 사라져 가는 것이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복녀의 마음은 더 한층 설움이 복받쳐 올랐다.
말할 수 없는 서름이 가슴에 가득히 맺혀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억새! 복녀는 자리에 와락 쓰러지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억새는 한결 몸을 조심했다. 될 수 있으면 아씨가 거처하는 이 별당엔 출입을 금했고 쓰레질을 하거나 나무 손질을 하는 시간도 아씨가 자리에서 깨어나기 전을 택하여 말끔히 치웠다. 복녀의 뜨거운 눈이 어떠한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까 두려웠던 것이었다. 이러한 억새의 내심을 헤아릴 길 없는 김정숙 내외는 요즘 따라 억새가 부지런해졌다고 기뻐하면서 대우도 전보다 훨씬 달라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복녀는 억새가 쓰레질을 하는 새벽 잠이 든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혼자 자리에 누워 골똘히 생각에 잠기었고 억새를 두고 다른 누구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를 열심히 괴로워하고 있었다. 복녀는 괴로웠다. 정말 이대로 괴로움 때문에 밤을 밝히다 보면 말라 죽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억수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전해야만 되겠다고 혼자 잠 못 이루는 밤을 뒤척이고 있었다. 이날 아침도 날씨가 채 밝기도 전에 억새는 별당에서부터 조용히 쓰레질을 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쓰레질에 여념이 없는 억새의 눈앞에 다른 것이 보일 리가 없었다. 억새가 나뭇가지에 걸려 펄럭이는 천조각이 버린 물건이려니 생각하고 잡아당긴 순간 억새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버린 천조각이 아니라 복녀의 펄럭이는 치맛자락이었던 것이었다. 아씨, 이 아침에 웬일이십니까? 억새는 정중히 말하면서 복녀의 깨끗한 모습을 더듬어 올라갔다. 날씨가 새벽이라 몹시 찬데 감기라도 드시면 어쩌시려고요? 그러나 복녀에게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억새의 이러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억새는 품 안으로 와락 뛰어드는 복녀의 몸무게를 어쩌는 수가 없었다. 억새의 품에 달려든 복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려 놓는 것이었다.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님이 보시면. 난 몰라. 뭘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몰라. 억새는 남의 속도 모르고. 글쎄, 뭘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벽창호. 억새는 벽창호야. 벽창호라도 어쩌는 수가 없습니다. 말을 끝낸 억새는 복녀의 몸을 가볍게 밀치고는 재빨리 바깥마당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복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창자를 토하는 듯한 울음을 쏟아놓았다. 벽창호! 억새! 벽창호! 달아오르는 스스로의 마음을 몰라준 억새가 미웃기까지 했다. 이럭저럭 하는 동안에 나날이 흘렀다. 복녀의 성혼 날짜는 야금야금 다가왔다. 하루하루 가까워져 오는 결혼날을 앞두고 복녀의 마음은 한결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억새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릴까 보다. 복녀는 안타깝게 가슴을 쥐어뜯으며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다. 집 안팎은 결혼에 쓸 혼숫감을 떠다가 마련하기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웅성웅성 분주스럽게 움직여갔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복녀의 마음은 더 한층 괴로웠다. 아유, 정말 이토록 호화로운 잔치 준비를 해보기는 난생 처음이구만요. 아낙네들은 부지런히 바느질을 하면서 서로들 깔깔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남한강 줄기가 산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리며 지류를 이루는 이 단양 땅도 장마철이면 놀라울 정도로 골짜기 물이 불어났다. 복녀의 결혼을 이틀 앞둔 벌써 장마철도 지났고 줄기차게 퍼볼 비도 없을 때인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더니 세차게 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줄기찬 빗줄기는 쉴 사이 없이 쏟아져 삽시간에 골짜기를 빽빽히 메우는 것이었다. 산골짜기에서는 집이 떠내려오고 닭이며 돼지, 소가 떠내려오는가 하면 사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떠내려가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었다. 이 단양 땅의 조그마한 마을, 복녀가 살고 있는 집 앞에 흐르고 있는 냇물도
줄기차게 흐르면서 전답을 휩쓸었다. 사람 살려! 시뻘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단말마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강가에는 물구경을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그때였다. 홍수에 첨벙 뛰어든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물구경을 나와 보다 못한 억새였다. 억새는 홍수에 떠내려오는 사람들을 하나둘 억척스럽게도 건져내는 것이었다. 억새의 이러한 용감한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저 고마워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억새는 떠내려오는 수많은 사람을 건져냈다. 그러는 동안 억새의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있었다. 강깃을개서 지친 몸을 쉬고 다시 사람을 건지러 들어간 억새가 탕류에 휩쓸려 들어간 것이었다. 억새가 휩쓸렸다! 아이고, 저걸 어째? 누가 억새를 살려낼 사람은 없나? 사람들은 강깃을개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리쳤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억새를 구해내려고 강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없었다. 저마다 발을 동동 구르는데 굽이치는 탕류를 향하여 뛰어든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여인이었다. 누구 하나 그 여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도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탕류에 휩쓸려간 억새나 여인의 소식이 그대로 되살아 올 리는 없었다. 김정승 댁에서는 내일로 다가선 결혼을 앞두고 분주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억새가 홍수에 휩쓸려 갔는지 딸 복료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염두에 없었다. 그러나 물줄기가 줄어들고 햇빛이 찌랑찌랑 나자 김정승 댁은 발칵 뒤집혔다. 혼사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저마다 강길속으로 몰려나와 복료와 억새의 행방을 수소문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김정승 내외는 그저 실성한 사람처럼 멍청하게 하늘만 우러를 뿐이다. 강기색을 샅샅이 뒤지는 사람들이 억새의 시체를 발견한 것은 집 앞에서도 거의 한마장이나 떨어진 곳에였다. 그러나 억새의 시체는 하나가 아니었다. 억새의 시체를 꼭 끌어안고 마치 다정한 미러를 속삭이기라도 하듯 얼굴에 얼굴을 대고 죽어있는 아름다운 처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복녀였다. 이 놀라운 사실에 김정승 댁에서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어쨌든 수많은 말썽을 남긴 채 억새와 복녀의 무덤은 하나로 마련되었다. 장정들이 달려들어 복녀 억새의 시체를 아무리 떼어놓으려고 해도 뜯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결국 합장하기로 했다. 물이 완전히 빠지자 복녀와 억새가 꼭 끼어안은 채 죽어있던 자리에서는 어느 사이엔가 커다란 두 개의 바위가 솟아오른 것이었다. 하나는 크고 또 하나는 좀 작고 그 사이는 다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이 바위를 상사바위라고 불렀다. 상사바위를 가진 이 마을 이름을 상사골이라고 지어 부른 것도 결국 무리는 아니리라. 이렇게 해서 평소에 뜨겁게 사랑하던 억새를 내 것으로 만든 복녀는 더없이 행복했으리라. 이 상사골에서는 장마철만 되면 이 상사바위에 재물을 차려놓고 복녀와 억새의 명복을 빌어주는 반면 장마가 들지 않게끔 기원하는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다. 복녀라는 한 여인의 끈질긴 집념이 이루어 놓은 신화라고나 할까? 어쨌든 아름답고도 슬픈 전설이다.